안녕하세요. 이번 수업을 진행할 전혜진입니다. 저는 창업학 박사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스타트업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들을 제가 많이 현장에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4차 시에 거쳐서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창업 투자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번 시간에는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창업 생태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생태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각은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주요 트렌드, 정책적인 분위기들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초의 투자자는 누구일까요? 최초의 투자자는 이사벨 1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페인을 통일한 카리스타의 여왕이기도 하고요. 세계 최초의 엔젤 투자자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여러분들이 이사벨 여왕보다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492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탐험가죠. 이들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투자자와 그리고 대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 산타페 합의 각서를 통해서 항해를 위해 세 척의 배와 120명의 선원, 그리고 항해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그 외에도 이익의 10% 그리고 교육 활동의 8분의 1의 자본 참가권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어떤 사업을 무언가를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많은 참여자들이 생기게 됐고요. 그 참여자들 관계에서는 투자자가 그때부터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디슨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어땠을까요? 대표자로 열심히 일을 했고 많은 투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지는 못했는데요. 대표자의 지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투자자가 가져가서 중간에 대표자에서 빠지게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받을 때 그리고 유의해야 될 것, 내가 가져가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는 대표자로서 영원히 가고 싶은지, 아니면 투자를 받아서 사업 자체를 키우고 내가 대표자랑 상관없이 그 사업 자체에 흥미를 가지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각해 보셔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해서 스케일업, 스케일러, 유니콘, 데카콘의 단계로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스타트업은 여러분들이 많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네의 음식점들을 스타트업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죠. 이 다음 단계를 바라볼 수 있는 스케일업이 가능한 기업을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런 사이사이 단계에서 다음 스타트업은 어떻게 스케일업을 할 건지, 스케일업 단계에서는 어떻게 스케일러가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주요하게 보고 투자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이런 단계에서 중간에 상장을 하거나 인수합병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엑시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해서 한번 투자를 받은 상태에서 엑시까지 끝낸 기업들은 다시 연쇄 창업가로 돌아와서 다시 새로운 스타트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지 않은 경우에도 투자자로 나서는 경우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 기업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창업 생태계가 성장하면서 작년 12월에 11호 기업을 탄생시키면서 저희가 유니콘 전체 세계에서 5위의 보유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꿈꿀 수 있는 시장에 대해서 선배들의 많은 사례들을 볼 수 있다는 게 저희가 또 나름 장점이고요. 제가 창업 생태계를 눈여겨본 지가 벌써 10여 년이 됐는데 정말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역시 그 정부의 정책 지원과 자금을 투자하는 여러 투자자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최초의 사업을 자기 자본으로 시작하고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면 충분히 자기 자본으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님들이, 기존에 성장한 대표님들이 과연 단순히 돈 때문에 투자를 받았을까요?
여러 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돈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요. 자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들의 파워 그리고 그들의 네트워크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받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타인 자본을 보시면 금융기관 차입을 할 수도 있고 정책 자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 뭐 회사채 발행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그 정부 정책 자금과 민간 펀드를 위주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생태계는 지금 보시면은 신규 벤처의 투자 규모는 2조 858억에서 지금 뭐 22년에는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스케일업,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스케일업까지 펀드가 계속해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난 게 임팩트 벤처 캐피탈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약간 이제 뭐죠 복지 차원의 기업들이 많았다면 그것을 벗어나서 소셜 벤처로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투자하는 임팩트 펀드들이 또 새롭게 나타나면서 그 벤처 캐피탈 중에 하나인 옐로우독에서는 26개 기업을 투자를 했고 580억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당 5억에서 50억을 투자할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있고요. 이게 하나의 경우고 전체 시장으로 보면 4,3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펀드를 통해서 뭐 정부 모태펀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기회가 많이 증가했는데요. 뭐 크라우드나 와디즈 그리고 오픈트레이드 등 여러 사이트 등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고 이 투자들은 뭐 10만 원 정도 뭐에서부터 몇백만 원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자본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한 금액들은 지금 투자 벤처기업에 한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여러분들이 또 받을 수가 있어서 소득 대비 이제 투자를 하셨을 때 최대 100%까지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거는 벤처기업에 한해서 투자가 일어났을 때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자를 살펴보시면은 전체적으로 5천만 원부터 뭐 수천억 원까지 다양한 그 투자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 기업에 집중해야 될 것은 5천만 원 전후의 엔젤 투자자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네트워크나 그들의 정보, 그들의 조언들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지분을 참여시키는 게 좋고요. 아니다, 나는 그런 게 필요 없다. 나의 역량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초기에 투자를 받으면 지분을 많이 이제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만든 초기 기업의 가치가 낮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5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5천만 원을 투자를 받으면 당연히 10%죠. 10%를 지분을 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5억보다 더 밸류에이션을 해서 10억 이상의 가치를 가졌을 때 5천만 원을 투자를 받으면 5%의 지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자기 자본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지는 것도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주요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그 개인 개인의 자본이 없을 때는 대출금을 쓰기도 하시는데요. 어떤 대출들은 창업자들한테 그 성공 여부에 따라서 그러니까 성실 실패자에 대해서는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금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들과 다양한 정부 정책에 맞는 지원금을 활용을 하셔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자본이 떨어져서 혼자 일을 하게 되면은 뭐 혼자 다 만들고 계신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뭐 월급을 줘야 된다거나 뭐 계속 클라우드 서버비가 많이 나가야 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투자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 투자 계획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자를 만나서 시간이 그 투자를 받는 데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처음 만나자마자 반갑네 투자하겠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투자가 결정된 다음에도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과정들이 생기고요. 최종 투자를 받을 때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작은 계획을 세우시고 거기에 맞는 투자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초기 투자자들 하나를 더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보통 가까이 있으신 분들, 부모님, 친구들 그렇게
투자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지지를 기반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 앞에 드린 투자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단계별로 어떤 펀드를 받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머니, 뭐 프리시드도 있고 시리즈 A, B 뒤에 뭐 CD, E까지도 받기도 하시는데요. 지금 시드머니, 시리즈 A, B를 크게 세 가지로 이제 펀딩 단계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 시드머니는 여러분들이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조금 더 컨셉을 확실히 증명을 하고, 그리고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보호하는 단계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엔젤 단계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인큐베이터, 그리고 개인 네트워크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대학교 학생이라면 학교 내에 대학생들을 위한 따로 창업자금 펀드가 또 조성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쪽의 펀드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니시면서 이런 거를 하고 있으니까 사업을 많이 알려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 사업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기다릴 수 없는 단계고, 어떻게 여기저기 이제 만나서 누군가가 내 아이템에 꽂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야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얘기하시는 주요 그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제 아이템이 별로래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는 진짜 좋은 것 같은데 별로래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투자자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투자자들이 만약에 화장품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 다른 뭐 외식 사업을 들고 가신다거나 그러면은 그들은 관심이 없죠. 그리고 뭐 지식 관련해서 지식 서비스를 하시는 분한테 또 가져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무관심에 일관되면서 상처를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만나시는 분의 특징을 조금 미리 파악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난 이런 쪽으로 컨셉을 잡아서 만나봐야겠다 라고 계획을 잡으시고 계속 이제 어필을 하시는 단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시리즈 A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 시리즈 A 정도 되면 창업 쪽이 생각보다 많이 좁습니다. 좋은 기업에 대해서 벌써 인지하기 시작을 하는 단계고요. 소문이 나고 한 달이 걸치면 그 기업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리즈 A 때, 그리고 시리즈 B 때는 더더욱 많은 투자자들이 더 관심을 가지는 기업들에 점점 쏠리게 됩니다. 시드머니 때는 여러 기업에 분산되어 있던 것들이 시리즈 A, B로 가면서 더 높은 가치를 가진 기업에, 누군가가 먼저 인정해준 기업에 더 먼저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시드머니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누군가가 봐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투자자를 찾아간다기보다는 그 정부 지원 기관이나 엑셀러레이터 이런 기관들의 많은 신청을 통해서 사업을 알리고, 아이디어 공모전도 좋겠죠. 네, 그런 쪽을 통해서 사업을 알리고 누군가에게 관심을 유도하는 그런 접근 방식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A에서는 상업적인 출시를 하고 여기서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실제 발생을 해야 되는 단계고요. 그렇지만 이 단계에서도 여전히 적자인 기업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서 계속하면 되겠는데 라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리즈 B는 여기서 조금 더 수익성을 확보하고 확장성을 가지기 위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출시를 한 그 제품들을 검증이 되어 시리즈 A에서 검증을 하고, 시리즈 B에서는 그것으로 이제 확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개발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인재를 유입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뒤로 갈수록 투자자의 투자 규모도 커지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 엔젤 투자자와 벤처 캐피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어떤 투자를 받는 게 옳을까, 어떤 쪽으로 접근해야 될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선별 킥 가이드를 제가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들 최초에 지금 창업 초기 기업인가요? 업력 3년 이내, 그리고 주식회사인지요? 이런 것들도 주요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창업 초기 기업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예스라고 했어요. 저희 초기예요 라고 하신 분들은 자기가 예비 창업자인지 개인 사업자인지 주식회사 외 법인인가, 그러니까 법인인지 아닌지 를 살펴본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법인이 아니에요. 예비 창업자예요. 개인 사업자예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대답하신 분들은 법인을 설립해서 이 투명한 회계 그리고 이 기업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법인이 된 다음에 투자 유치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근데 제가 법인이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법인을 내시면 또 안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저희가 정부 지원 사업이 아이디어 공모전부터 예비 창업자 단계 그리고 초기 창업자 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지원이 돼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비 창업 패키지를 신청하고 싶은데 난 벌써 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정부 지원 단계를 하나를 못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미리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또 나는 너무 사업이 잘 돼서 사실 그 단계를 받을 필요가 없고 빠르게 추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자본도 있고 인력도 있고 전혀 문제가 없어. 그냥 빨리 더 추진해서 투자를 받는 게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비 창업 단계를 굳이 오래 가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법인 설립을 하셨어요. 법인 설립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 기관 투자자 유치 이력이 없다라고 하면 엔젤 투자자부터 시작을 하시고 유치 이력이 있으면 뭐 VC나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 그리고 전략적 투자자를 찾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략적 투자자는 사실 전체 단계에서 다 필요한데요. 초기 기업한테는 초기 기업끼리 서로 전략적 투자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시너지가 나는 기업을 찾아서 서로 딜을 하거나 정말 금액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각자 역할을 나눠서 그것을 해주는 것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케이스들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10년 동안 엄청나게 변화한 창업 생태계가 엄청나게 변화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의 창업 생태계를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신규 기술 창업 기업의 최고치를 이루었고요. 기존에 17년도에 3만 7천 개 정도였는데 19년에 4만 개가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니콘 기업도 11개로 세계 5위에 일어났습니다. 17년에 3개였거든요. 그러니까 17년에 3개였으니까 2년 동안 8개가 늘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이런 그 성장세는 엄청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투자 유치도 많이 늘어나게 됐고, 그리고 보육기업의 투자 유치가 1,400억 원이 돌파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 고용 창출, 정부의 창업 정책의 이면에는 결국은 저희 나라의 부국강병도 있겠지만 보육기업에서 고용 창출을 하는 것을 엄청나게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기존의 생태계에서는 대기업들이 고용 창출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면 지금은 스타트업들이 오히려 더 신규 고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규 고용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아시게 될 텐데요. 대기업에 지원하시려고 보시면 맨날 몇 명 안 뽑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지만 지금 성장한 스타트업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숫자의 고용을 창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표자들 잘 키운 대표자가 수천 명의 고용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창업 정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진출, 기술 창업 공간의 증대, 그리고 혁신 성장의 펀드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증대되고 있습니다. 창업 공간은 또 다음에 차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혁신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텐데요. 방금 전에 글로벌 진출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오히려 약간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1년간 투자받은 스타트업 중 그 투자액 상위 100개 기업의 업체의 국적을 살펴봤을 때 미국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 투자를 받은 기업 중에 상위 100개에 들어간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뭐라죠? 분야를 확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왜냐하면 지금 혁신을 이루고 새롭게 되는 시장은 기존에 하지 않았던 것을 하는데 기존에 하지 않았던 것을 했을 때 기존 사업과 많은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적 투자액이 크지 않은 이유가 신규 혁신적인 기업의 규제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례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에어비앤비를 하게 되면 에어비앤비 자체를 할 수는 있지만 규제 속에 갇혀 있는 게 도시민박업을 신청을 해야 되고 도시민박업에서 외국인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래 에어비앤비는 내 집을 아무나 올려서 모두가 이렇게 공유를 하는 형태인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제한이 있고 뭐 우버도 제한이 있어서 못 들어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또 하나 많은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타다의 경우도 이런 어려움을 겪어서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사업에 여러 난항을 겪기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을 하실 때 분야를 보셔야 되는데요. 규제를 풀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토스도 규제를 풀어서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산업규제 특례라고 해서 지난 1년간 74건의 규제를 풀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펴보셔서 어떤 규제를 풀 수 있는 분야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은 그 타다 같은 경우에는 상충하는 그 집단이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라는. 그래서 하지만 핀테크 분야나 뭐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이런 쪽으로는 지금 부딪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드론 같은 것도 사생활 보호 때문에 좀 부딪혀서 지역별로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형태로 되고 있는데 그런 규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야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주요하게 작용을 하실 겁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지만 규제를 푸는데 너무 에너지를 쓰느라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너무 속상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장의 변화를 가능성을 조금 더 타진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산업규제 특례를 받은 한 30개 기업 지난 1년 동안에 한 30개 기업은 투자를 받았는데 기존의 투자보다 한 100배 증가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빠르게 읽으셔야 되는데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비대면 사업이 엄청나게 투자가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트렌드들은 계속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읽고 준비하시는 것도 좋고요. 각자의 펀드마다 뭐 혁신 성장이라든가 소셜 임팩트 6기업 막 그렇게 투자의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뭐 그 예비 창업 패키지에는 새롭게 소셜 벤처라는 분야가 등장을 하는 등 여러 가지 그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창업 생태계에 대해서 어떤 투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요하게 봐야 될 그런 포인트들을 조금 짚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창업을 하실 때 무작정 하시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